한국 LNG 운반선 필요 없습니다. 카타르 에너지부 차관이 전 세계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6조 원을 아끼기 위해서 한국 조선소를 등지고 LNG선 100척 생산 전량을 중국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4년 후 새벽, 그 배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멈췄습니다. 냉각 시스템에 결함이 생겨 폭발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LNG 탱크 4개가 터지면 소형 핵폭탄급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불바다가 될 판이었습니다. 결국 그 차관은 거제도로 날아가 대기자 명단 끝에 직접 서야 했습니다. 6조 원 아끼려던 남자가 대한민국에 날아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중국을 선택한 결과가 20조 원이 날아가는 굴욕이 된 전말.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한국 화이팅을 남겨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4,000톤급 LNG선 냉각 시스템 정지. 경과 시간 27분. 탱크 온도 상승 중. 압력 임계치 접근. 새벽 2시 47분. 이 네 문장이 화면에 떴을 때 저는 손이 굳는 걸 느꼈습니다. 27분이 30분이 됐을 때 현장에서 음성이 올라왔는데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면 가스를 버려야 합니다. LNG 탱크라는 건 임계치를 넘으면 선택지가 2개뿐입니다. 수천억 원어치 가스를 바다에 버리거나 폭발하거나 중간이란 게 없고 협상이란 것도 없습니다. 물리법칙은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으니까요. 33분이 경과됐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LNG 탱크 하나가 폭발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소형 핵폭탄에 준합니다. 그 배에는 탱크가 4개 있었고 전부 터지면 주변 해역 반경 수십 킬로미터가 불바다가 됩니다. 구조선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불바다가 되는 걸. 35분이 됐을 때 지도를 펼쳤는데 붉은 점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곳은 세계 원유 수송의 20%가 지나가는 목줄입니다. 저 배가 터지면 해협이 막히고 유가가 폭등하고 전 세계가 카타르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외교 파탄이고 국가 신뢰의 붕괴입니다. 40분이 경과됐을 때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장관, 차관보, 안보실장까지 전부 와 있었는데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한 명씩 전부 저를 봤습니다. 왜 저를 보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배를 발주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이 방에서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저는 칼리드 빈 나세르 알사바입니다. 카타르 에너지부 차관으로서 LNG 운반선 발주 전략을 15년간 총괄해왔고 제가 서명한 계약서만 200건이 넘습니다. 이 분야에서 제 판단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그날 밤 회의실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건 기술도 중국도 아니었습니다. 그 문서였습니다. 2020년 초대형 LNG 운반선 100척 발주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카타르 역사상 최대 규모였고 한국과 중국이 최종 후보로 남았습니다. 가격 차이는 척당 600억이었는데 100척이면 6조 원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이밀었습니다. 6조 원을 아낄 수 있다고, 중국을 선택해야 한다고. 마르코 핸드릭스가 반대했습니다. 우리 기술팀 총괄이었고 네덜란드 출신의 한국 조선소에서 3년간 파견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르코가 회의 테이블에 자료를 펼쳤는데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한국이 왜 더 나은지 조목조목 적혀 있었습니다. 차관님, 한국을 선택해야 합니다. 초기 비용이 전부가 아닙니다. 10년 뒤, 20년 뒤를 보셔야 합니다. 저는 그 자료를 덮었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르코, 기술자는 큰 그림을 모릅니다. 6조 원이에요, 6조. 그 돈이면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웁니다. 국민에게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한국 기술자가 더 꼼꼼해서 6조를 더 썼다고? 당신은 기술만 알지, 경영은 제가 압니다. 마르코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다가 고개를 떨궜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결제 라인에 모든 도장이 찍혔고 마지막 서명란에 제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칼리드 빈 나세르 알사바. 그날 저는 6조 원을 아꼈다고 생각했습니다. 숫자가 답이라고 믿었고 제 15년 경력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년 뒤 그날 밤 폭발까지 남은 시간을 세고 있는 그 순간 떠오른 건 절감한 6조 원이 아니었습니다. 마르코가 덮인 자료를 들고 회의실을 나가던 뒷모습이었습니다. 폭발까지 남은 시간보다 그날의 서명이 더 무겁게 눌러왔습니다. 그날 배가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제 판단이, 제 서명이, 제 15년이 통째로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날을 첫 번째 사고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판단의 결말이었습니다. 모든 건 그날의 서명에서 이미 시작됐다는 걸. 그리고 훗날 알게 됐습니다. 그 시각 한국 거제도와 울산의 조선소들은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6조 원 아끼겠다고 거절한 그 자리에 유럽이 들어갔고 일본이 줄을 섰다는 걸. 한국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건 가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6조 원을 아끼려던 그 선택이 어떤 대가로 돌아올지. 45분이 됐을 때 기적처럼 냉각 시스템 일부가 복구됐습니다. 현장 엔지니어들이 수동으로 밸브를 돌린 겁니다. 탱크 온도 상승이 멈췄고 압력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장관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고 안보실장이 이마를 훔쳤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가스 일부를 바다에 버려야 했습니다. 정확히 470억 원어치. 그 돈이 호르무즈 해협 위에서 증발했습니다. 제가 직접 버리라는 승인을 내렸고 현장에서 밸브가 열렸습니다. 수천억 전량 손실보다는 나은 선택이었지만 470억이 적은 돈입니까? 중형 병원 하나 짓는 비용입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배는 자력으로 움직이지 못했고 예인선 2척이 끌고 가장 가까운 항구로 향했습니다. 저는 회의실 창문 너머로 동이 트는 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넘겼다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단둘이 남은 회의실에서 장관이 물었습니다. 대회 발표는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바닥에서 한 번 불안해진 시장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 번 흔들리면 끝입니다. 그게 제가 15년간 배운 전부였습니다. 경미한 기술적 문제로 일시 정지했으나 정상 운항 재개 예정. 이 정도면 됩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발표문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내부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제 책상 위에 올라온 기술팀 분석 보고서. 붉은 글씨로 표시된 문장이 있었습니다. 냉각 시스템 설계상 구조적 결함 가능성 배제 불가. 결함, 가능성, 배제 불가. 확정은 아닌데 눈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마르코가 찾아온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제 책상 앞에 섰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서랍에 넣은 그 보고서였습니다. 차관님, 이건 개별 불량이 아닙니다. 구조적 결함입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앉은 채로 마르코를 올려다봤습니다. 마르코, 배는 지금 항구에 있어. 수리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수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설계 자체가 문제라면 같은 라인에서 나온 배 전체가 위험합니다. 100척 전부요. 100척. 그 숫자가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서명한 그 100척. 차관님, 제가 한국에서 3년간 일할 때 봤습니다. 거제도 조선소는 밸브 하나 설계하는데 담당자가 잠을 못 잤습니다. 통과될 때까지 집에 안 갔어요. 중국은 달랐습니다. 빠르게 끝내는 게 목표였습니다. 6조 원 차이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과잉 대응이야. 한 번의 사고를 가지고 100척 전체를 의심합니까? 그게 알려지면 우리가 끝나는 거야. 내가 15년간 이 자리에서 버틴 게 뭔지 알아? 터지기 전에 막는 거야. 지금 이걸 터뜨리면 막을 수가 없어. 마르코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차관님, 지금 신뢰를 걱정하실 때가 아닙니다. 다음 사고가 터지면 그때는 신뢰고 뭐고 없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르코와 눈높이를 맞추고 말했습니다. 마르코, 당신은 기술자야. 기술자는 최악을 상정하는 게 일이지. 하지만 나는 국가 사업을 책임지는 사람이야. 한 번의 사고로 전체를 뒤엎을 수는 없어. 지금은 조용히 넘기는 게 맞아. 마르코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러다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보다가 서랍을 열어서 그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붉은 글씨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구조적 결함 가능성 배제 불가. 위기는 지나갔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한 번의 사고일 뿐이라고. 어디서 만들었어도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가 문을 닫고 나가던 그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4년 전 회의실에서 자료를 들고 나가던 그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거제도 조선소. 담당자가 집에 안 갔다던 그 이야기. 6조 원을 아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6조 원이 뭘 깎아낸 건지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배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접었습니다.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라 묻힌 것이었습니다. 석 달 뒤 새벽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LNG선 냉각 시스템 정지. 항구에서 수리 중인 그 배가 아니었습니다. 백척 중 또 다른 배였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을 때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석 달 전 그 밤이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먼저 기억한 겁니다. 27분, 33분, 40분. 카운트다운. 폭발 직전까지 갔던 그 공포가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회의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알았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석 달 전에는 긴장 속에서도 누군가 말을 했는데 이번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회의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차관보도 안보실장도 저를 봤습니다. 석 달 전과 똑같은 시선이었는데 그 무게가 달랐습니다. 의문이 아니었습니다. 추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 당신이 책임자 아니냐고 그 눈빛이 묻고 있었습니다. 상황 보고. 장관이 짧게 말했습니다. 스크린에 두 개의 그래프가 떴습니다. 왼쪽이 석 달 전 사고, 오른쪽이 지금 사고. 두 개의 선이 나란히 놓였는데 모양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온도 상승 곡선, 압력 변화, 시스템 정지 시점까지 붕어빵처럼 겹쳤습니다. 마르코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조선소에서, 같은 라인에서,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배입니다. 800km 떨어진 다른 바다에서 다른 항로를 달리던 배가 똑같은 방식으로 멈췄습니다. 차관님,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석 달 전에는 그래도 한 번의 사고라는 말 뒤에 숨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 연속 같은 방식으로 멈춘 배 앞에서 우연이라는 단어는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장관이 물었습니다. 나머지 배들은 어떻습니까? 같은 라인에서 나온 배가 총 23척입니다. 두 척이 같은 결함으로 멈췄으면 나머지 21척도 똑같은 위험을 안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23척. 그 숫자가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21척이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카타르의 LNG를 싣고 카타르의 이름을 달고 전 세계 바다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배들 안에 석 달 전과 똑같은 결함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서랍을 열어서 2020년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제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칼리드 빈 나세르 알사바. 6조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6조 원을 아끼려고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마르코가 한국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술자는 큰 그림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경영은 제가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놓인 건 두 번의 사고였습니다. 같은 결함,
같은 패턴, 같은 공포, 그리고 21척의 시한폭탄이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마르코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거제도 조선소, 밸브 하나 설계하는데 담당자가 집에 안 갔다던 그 이야기. 통과될 때까지 잠을 못 잤다던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매달린 그 시간을 우리는 6조 원과 맞바꾼 겁니다. 그날 처음으로 제 판단이 흔들렸습니다. 문제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을 때 마르코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석 달 전과 달랐습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피로만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져 있었습니다. 차관님, 운항을 멈춰야 합니다. 23척 전부, 지금 바다 위에 있는 배들 다 내려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배를 세우면 전 세계 계약이 다 깨져. 카타르가 LNG 공급 못한다는 소문이 돌면 끝이야. 그건 안 돼. 차관님, 사고가 한 번 더 터지면 계약이고 뭐고 없습니다. 안 된다고 했어. 마르코가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럼 최소한 전수 조사라도 해야 합니다. 운항은 유지하더라도 결함이 어디까지 퍼졌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마르코를 봤습니다. 두 개의 그래프가 눈앞에 겹쳐 보였습니다. 알았어. 전수조사. 그건 해.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마르코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23척 전수조사. 진행해. 마르코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끝일까? 이제라도 막을 수 있는 걸까? 그날 밤, 마르코가 보고서를 들고 다시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차관님, 업계 데이터를 뒤져봤습니다. 같은 시기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LNG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절한 뒤 유럽이 가져간 물량이요. 저는 마르코를 봤습니다. 그래서? 결함 보고가 한 건도 없습니다. 단 한 건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규모, 같은 바다를 달리는 배들. 한쪽은 2번 멈췄고 한쪽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6조 원이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3번째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냉각 시스템만이 아니었습니다. 3번째 전화는 달랐습니다. 냉각 시스템만이 아니었습니다. 전력 시스템이 멈췄고 통신 시스템도 멈췄습니다. 배 전체가 바다 한가운데서 암흑이 된 겁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사고는 냉각 시스템 하나였고 두 번째도 냉각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도 배는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배가 통째로 죽었습니다. 회의실로 갔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고 때는 전부 저를 봤습니다. 두 번째 사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추궁하는 눈빛, 책임을 묻는 시선. 그런데 이번엔 눈을 피했습니다. 장관도 차관보도 안보실장도 테이블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추궁하는 눈빛보다 피하는 눈빛이 더 무거웠습니다. 이미 결론이 난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한다는 걸 저는 15년 동안 이 바닥에서 배워왔습니다. 상황 보고. 장관이 말했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기술팀장이 스크린 앞에 섰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력, 냉각, 통신이 동시에 마비됐습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 중이고 자력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예인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시 마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LNG선에서 전력이 끊기면 그 배는 끝입니다. 냉각이 안 되고 통신이 안 되고 방향도 못 바꿉니다. 20만 톤짜리 배가 바다 위에서 떠다니는 고철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LNG 탱크가 4개 실려 있었습니다. 시한폭탄을 안고 표류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르코가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번 사고 선박과 이전 2척의 데이터를 비교해봤습니다. 3척 전부 동일한 전력 분배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냉각 시스템 결함이 전력적으로 번진 겁니다.
더 이상 개별 부품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가 썩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썩어 있다. 그 말은 수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장관이 물었습니다. 국제회사기구 쪽은 어떻습니까? 기술팀장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선박에 대해 운항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국제 항로 진입이 금지됩니다. 운항 부적합. 그 말이 귀를 때렸습니다. 제가 15년간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었습니다. 운항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배는 바다 위의 쓰레기입니다. 어느 항구도 받아주지 않고 어느 보험사도 커버해주지 않습니다. 카타르의 이름을 달고 다니던 배가 국제사회에서 퇴출당하는 겁니다. 그 배에 제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가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고 그 침묵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예인해 와. 장관이 말했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일단 가장 가까운 항구로 끌고 와. 나머지는 그 다음에 생각하자.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는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마르코가 제 앞에 섰습니다. 차관님, 저는 마르코를 올려다봤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만든 배들은 동일한 전력 분배 시스템을 쓰지 않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이중화를 적용했습니다. 하나가 죽어도 다른 하나가 버티는 구조입니다. 우리 배에는 그게 없습니다. 6조 원 차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르코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빈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아직 세 척의 사고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세 개의 그래프, 세 개의 똑같은 곡선. 그 곡선들이 전부 제 서명에서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 예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20만 톤짜리 거대한 LNG선이 예인선 두 척에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채로 죽은 고래처럼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 배 옆구리에 카타르 국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지 못했습니다.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세 번째 사고에서 변명은 끝났습니다. 일주일 뒤 손실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다가 그대로 멈췄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한 줄 읽고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줄로 넘어갔는데 더 컸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숫자가 불어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총합을 봤을 때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1조 5천억. 지금까지 확정된 손실만 그랬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1조 5천억이 날아간 겁니다. 6조 원을 아끼려고 중국을 선택했는데 1년도 안 돼서 그 4분의 1이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은 배들이 있었습니다. 터지지 않은 시한폭탄들이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마르코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는데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차관님, 23척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마르코를 봤습니다. 마르코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23척 중 19척에서 동일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전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19척?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3척 중 19척.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배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카타르에 LNG를 싣고 카타르의 이름을 달고 전 세계 항로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바다에서 터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한폭탄 19개가 지구를 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배들 하나하나에 제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리해야 합니다. 19척 전부. 지금 당장.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19척을 바다에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사고가 터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척당 최소 4천억입니다. 마르코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4천억 곱하기 19척. 7조 6천억. 그 숫자가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6조 원을 아끼려고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돌아온 청구서가 7조 6천억이었습니다. 아낀 돈보다 잃은 돈이 더 컸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아끼려던 돈의 1.2배를 날린 겁니다. 거기에 이미 날아간 1조 5천억을 더하면 9조 원이 넘었습니다. 6조 원을 아끼려다 9조 원을 잃은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사막 위로 붉은 빛이 번지고 있었는데 그게 피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흘린 피, 카타르가 흘린 피. 마르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국한테 맡기면 얼마나 걸립니까? 마르코가 저를 봤습니다. 잠깐 멈칫했습니다. 제 입에서 한국이라는 말이 나올 줄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4년 동안 그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으니까요. 한국을 선택하라는 마르코의 말을 무시했으니까요. 확인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조선소는 물량이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거절한 그 자리를 다른 나라들이 채웠습니다. 그 뒤로 줄이 끊이지 않았고요.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리가 있을지 모른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4년 전에는 우리가 선택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한국이 카타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명 한 번으로 100척을 줄 수도 있었고 뺏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뺏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6조 원을 아끼겠다고. 숫자가 답이라고. 지금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 된 겁니다. 질서가 뒤집힌 겁니다. 그날 오후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장관실로 들어갔을 때 장관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책상 위에 손실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 다른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칼리드, 상황 보고를 받았어. 장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보험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카타르 발주 LNG선에 대한 보험료를 재산정하겠다고 해. 저는 장관을 봤습니다. 장관이 숫자를 말했습니다. 인상폭이 40%야. 40%? 저는 숫자를 머릿속으로 굴려봤습니다. 우리 LNG선 전체에 대한 보험료가 40% 오르면 연간 추가 비용만 수천억 원이었습니다. 단순히 사고 3건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카타르 전체 LNG 운송 사업의 비용 구조가 흔들리는 거였습니다. 배 한 척 굴릴 때마다 손해가 쌓이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쪽에서 연락이 왔어. 장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장기 운송 계약 재검토 요청이야. 우리 배에 자국 LNG를 실어도 되는지 재평가하겠다는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본이 움직였다는 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 나라가 의심하면 다른 나라도 따라옵니다. 도미노가 시작된 겁니다. 칼리드. 장관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무거웠습니다. 이건 사업의 문제가 아니야. 장관이 말했습니다. 국가의 문제야. 국가의 문제.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제가 15년간 해온 일은 에너지 사업이었습니다. LNG를 팔고 배를 발주하고 숫자를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놓인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카타르라는 나라의 신뢰였습니다. 중동의 에너지 허브라는 위상이었습니다. 그 신뢰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무너뜨린 겁니다. 한국 쪽에 연락해봐. 장관이 말했습니다. 가능한 빨리. 돈은 문제가 아니야.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시간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장관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4년 전 회의실이 떠올랐습니다. 마르코가 자료를 펼치며 한국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던 그 순간이, 제가 그 자료를 덮으며 했던 말이, 기술자는 큰 그림을 모른다. 경영은 내가 안다. 그 오만함이 지금 청구서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사막 위로 번지다가 점점 어둠에 잠식되고 있었습니다. 마르코가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한국 쪽에 연락해봤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마르코의 얼굴에 대답이 적혀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독 스케줄이 전부 차 있답니다. 최소 2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급하게 넣으려면 프리미엄을 붙여야 하는데 그래도 자리가 날지 장담 못한다고 합니다. 2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년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19척의 시한폭탄이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네 번째 사고가 터질 수 있었습니다. 2년 동안 19척이 바다를 돌아다니게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말고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답이 안 됐습니다. 이미 검증된 건 한국뿐이었습니다. 마르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년 전에 당신이 맞았어. 마르코가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한국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어. 기술자는 큰 그림을 모른다고 했지. 경영은 내가 안다고 했지. 내가 틀렸어. 마르코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깊은 피로만 있었습니다. 4년 동안 무시당하면서 쌓인 피로, 3번의 사고를 겪으면서 쌓인 피로. 차관님,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르코 말이 맞았습니다. 후회는 나중에 해도 됐습니다. 지금은 불을 꺼야 했습니다. 한국에 가야겠어. 마르코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직접요? 직접 가서 만나야 해. 전화로 될 일이 아니야. 가서 얼굴 보고 얘기해야 해. 우리가 잘못했다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마르코가 저를 봤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정 잡아보겠습니다. 마르코가 나간 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사막 위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4년 전 그 밤도 이랬을까요? 제가 서명하던 그 밤에도 별이 떴을까요? 그때는 별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6조 원을 아꼈다는 생각에 취해 있었으니까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2020년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제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칼리드 빈 나세르 알사바. 그 서명이 지금 9조 원의 청구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건 가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전 세계 조선업 현황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펼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러시아 가스가 끊기면서 유럽 전체가 LNG로 돌아섰고 아시아 수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LNG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중국은 3번의 사고로 증명됐습니다. 나머지는 애초에 답이 안 됐습니다. 마르코가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한국 조선소 3사의 독이 전부 차 있습니다. 향후 5년치 물량이 확정됐고 그 이후까지 대기줄이 있습니다. 5년.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5년 동안 자리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4년 전에 6조 원 아끼겠다고 거절한 그 자리를 다른 나라들이 전부 채워버린 겁니다. 우리가 돈을 세고 있을 때 세계는 한국으로 달려간 겁니다. 차관님,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지금 가격을 얘기할 상황이 아닙니다.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가격을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를 찔렀습니다. 4년 전에 저는 가격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6조 원이면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마르코가 한국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저는 숫자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그 숫자가 의미를 잃었습니다. 6조 원은 9조 원이 됐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돈을 내도 자리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협상이라는 건 선택지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어가 안 되면 B로 가겠다.
그 카드가 있어야 협상입니다. 선택지가 없으면 협상이 아닙니다. 부탁입니다. 구걸입니다. 지금 카타르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카타르를 그 자리에 세운 겁니다. 한국 쪽에서 가능성은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마르코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4년 전과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갑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반대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갑이었다. 지금은 반대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제가 서명 한 번으로 100척을 줄 수도 있었고 뺏을 수도 있었던 그때 저는 뺏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지금 저를 구걸하는 자리로 끌고 온 겁니다. 내일 출발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직접 가서 만나야 해. 전화로 될 일이 아니야. 가서 머리를 숙여야 해.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서류 가방에 손실 보고서를 넣었습니다. 9조 원이 적힌 그 보고서, 그리고 2020년 계약서도 넣었습니다. 제 서명이 찍힌 그 문서. 왜 가져가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들고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제가 직접 들고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하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4년 전 그 밤에도 별이 떴을까요? 6조 원을 아꼈다고 기뻐하던 그 밤에도 그때는 별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숫자에 취해 있었으니까요. 이건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구원 요청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공기가 달랐습니다. 3월이었는데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카타르의 건조한 열기에 익숙한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저는 코트 깃을 세우고 입국장을 나섰습니다. 마르코가 옆에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거제도로 향했습니다. 4시간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계속 지나갔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4년 전에 당신들을 버렸는데 지금 살려달라고 왔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조선소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크레인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의 크레인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그 높이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독에는 배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LNG선 특유의 둥근 탱크가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규모 앞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저게 전부 LNG선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부 다른 나라 발주분입니다. 우리가 거절한 뒤로 저 자리를 다른 나라들이 채웠습니다. 마르코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4년 전 저 자리에 우리 배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서명만 했으면, 마르코 말을 들었으면 지금 저 독에서 카타르 국기를 단 배가 만들어지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 기회를 6조 원과 맞바꿨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들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거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4년 전에 우리가 그들을 대했던 방식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저랬을 겁니다. 아니, 더 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다리게 했고 숫자로 흥정했고 결국 버렸으니까요.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4년 전에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가격만 보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습니다. 지금 저희 상황이 어렵습니다. 19척의 배에 결함이 있고 수리가 필요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뛰었습니다. 15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4년 전에 저 사람들 앞에서 기술자는 큰 그림을 모른다고 했던 제가 지금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6조 원을 아끼겠다고 등을 돌렸던 제가
지금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었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한참 뒤에 가장 윗자리에 앉은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독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향후 3년치가 전부 확정돼 있습니다. 급한 물량을 넣으려면 기존 계약을 조정해야 하는데 그건 쉽지 않습니다. 3년. 저는 그 숫자를 들었을 때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년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19척이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프리미엄을 지불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관님,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4년 전에 제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6조 원이면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운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돈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아온 대답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저희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못 드립니다. 기존 고객들과의 신뢰가 있으니까요. 신뢰.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제가 4년 전에 버린 것이 신뢰였습니다. 지금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것도 신뢰였습니다. 우리는 6조 원을 택하고 신뢰를 버렸습니다. 그들은 신뢰를 지켰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이 회의실의 질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명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검토해보겠다. 연락드리겠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조선소를 나서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크레인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다른 나라의 배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버린 자리를 채운 배들이. 마르코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차관님, 4년 전에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했습니다. 한국을 선택해야 합니다. 초기 비용이 전부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당신이 맞았어, 마르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차에 올라타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선소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거대한 크레인들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배들이 작아져 갔습니다. 한국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건 우리였습니다. 4년 전에는 우리가 선택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다리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질서를 뒤집은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제 서명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뒤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제도 조선소에서 봤던 광경이 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크레인들, 끝없이 이어진 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움직이던 그 풍경, 그리고 담담하게 자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들의 표정. 저는 한 가지 질문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한국인가? 왜 전 세계가 한국 앞에 줄을 서는가? 왜 우리는 한국 말고 갈 곳이 없는가? 4년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냥 여러 선택지 중 하나였습니다. 비싸지만 기술이 좋다는 나라, 그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이상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르코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저 자리까지 올라갔는지. 마르코가 말해줬습니다. 1970년대에 맨손으로 시작했다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배를 만들겠다고 덤볐다고. 세계가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웃음을 듣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2015년에 조선업이 무너졌을 때도 그랬다고 합니다. 전 세계 발주가 끊기고 조선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독을 지켰습니다. 기술자들을 지켰습니다. 언젠가 다시 일이 올 거라고, 그때를 위해 버텨야 한다고. 돈이 없어도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버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그 자리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그걸 해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포기할 때 그들은 버텼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러시아 가스가 끊기고 LNG 수요가 폭발했을 때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대형 LNG선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한국뿐이라는 걸. 그때 한국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50년을 버틴 시간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년 전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6조 원을 아꼈다고 기뻐하던 그 밤. 저는 그때 한국의 50년을 몰랐습니다. 2015년의 피눈물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숫자만 봤습니다. 숫자 뒤에 있는 시간을 보지 못했습니다. 마르코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한국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마르코를 봤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6개월 뒤에 자리가 날 수도 있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기존 발주처와 협의가 필요하고 그쪽에서 승낙해야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프리미엄 30%, 그리고 향후 모든 발주에서 한국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지정해달라고 합니다. 30% 프리미엄의 향후 발주 우선권. 4년 전이었으면 코웃음 쳤을 조건이었습니다. 6조 원 아끼겠다고 등을 돌린 제가 이제 30%를 더 내고도 자리가 날지 안 날지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하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마르코가 저를 봤습니다. 협상 안 하십니까? 협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마르코를 똑바로 봤습니다. 마르코, 한국은 비싼 나라가 아니었어. 마르코가 아무 말 없이 저를 봤습니다. 한국은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야. 우리는 싼 걸 찾았고, 한국은 제대로 된 걸 만들었어. 우리는 6조 원을 계산했고, 한국은 50년을 버텼어. 그 차이가 지금 이 자리를 만든 거야. 저는 책상 위에 놓인 2020년 계약서를 봤습니다. 제 서명이 찍힌 그 문서. 그 서명이 9조 원의 손실이 됐고, 국가의 신뢰를 흔들었고, 저를 이 자리로 끌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건 가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칼리드 빈 나세르 알사바입니다. 카타르 에너지부에서 15년간 LNG 운반선 발주 전략을 총괄했습니다. 4년 전 저는 6조 원을 아끼려고 한국을 버렸습니다. 그 선택이 9조 원의 손실로 돌아왔습니다. 3번의 사고, 19척의 결함, 국가 신뢰의 붕괴. 전부 제 서명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저는 계산했고 한국은 버텼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의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비싼 나라가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공감 코리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대한민국 최고를 남겨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